치열, 즉 열왕에 대해서 알기 쉬운 강좌를 해드리겠습니다. 치열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 항문 속 중에서 하부에 있는 밑에 쪽에 있는 피부가 찢어진 것을 치열이라고 합니다. 같이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고 실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찢어진 겁니다. 치열의 증세는 항문이 찢어졌기 때문에 대변 볼 때나 대변 본 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찢어진 데서 출혈이 대변 볼 때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찢어지면 이 염증이 되니까 그 바깥으로 채피가 나온다거나, 항문을 잡아당겨서 벌려보면 찢어진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경우는 내시경으로 보면은 이런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치열의 원인은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항문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항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1차성 또는 온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 딱딱한 큰 변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힘을 세게 줘서 변을 본다거나 이런 변비가 있을 때, 또는 반대로 설사가 자주 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질 분만할 때 힘을 잔뜩 주기 때문에 질 분만 후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 항문 성교를 통해서 항문에 자꾸 자극을 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열의 이제 드문 원인은 항문에 원인이 있지 않고 항문 밖에 다른 쪽에 원인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2차성 치열 또는 속발성 치열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면 대장의 염증, 즉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을 때에 항문에 치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기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감염이 있을 때에, 즉 에이즈가 있거나 매독이나 기타 다른 성병이나 또는 결핵이나 아니면 무슨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기생충이나 이런 것에 감염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협심증 약으로 니코렌딜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복용하는데 이 양을 많이 용량을 좀 강하게 쓰면은 항문에 치열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또 여드름 치료제로서 아주 잘 낫지 않은 아주 심한 여드름 치료제로서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을 사용해도 치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도 치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항문에 암이라든가 백열병이나 베체트병이나 우유 알러지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열의 치료는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되겠죠. 특히 항문 바깥에 이외에 원인이 있을 때는 항문을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항문 손상 이외의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 때, 즉 크론병이 있으면 크론병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면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HIV가 있으면은, 즉 면역 결핍증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매독이나 기타 다른 성병도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 줘야지 치열이 좋아질 겁니다. 기타 이제 결핵성으로 치열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때도 이 결핵약을 항결핵제를 투여해야 좋아질 수 있고요. 기타 이제 기생충이나 곰팡이 등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적인 원인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죠. 기타 이제 약에 의한, 즉 협심증 약인 니코렌딜의 경우는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면은 치열이 좋아질 수 있고요. 여드름 치료제인 아이소트레티노인도 마찬가지고요.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이제 암이 있거나 백열병이 있으면 백열병 같은 거 치료를 해야지, 항문 이걸 모르고 항문만 수술하면 병이 더 커질 수가 있죠. 베체트병이나 우유 알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알러지 때문에 생겼는데 다른 치료 아무리 해봤자 우유만 마시면 다시 또 치열이 발생하니까 이 원인적인 것을 먼저 치료하면은 치열은 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발성 치열은 즉 항문에 원인이 있는 경우인데, 즉 딱딱한 큰 변을 자주 보거나 힘을 아주 세게 주어서 변을 본다거나 아니면 만성 설사가 있거나 항문 성교 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인제 이러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즉 변비나 설사 같은 거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이제 항문 성교 때문에 발생했다면 항문 성교 횟수를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원발성 치열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급성 치열과 만성 치열인데, 급성 치열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고요. 만성 치열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급성 치열도 비수술적인 방법을 아무리 사용해도, 길게 사용해도, 2달이고 석 달을 사용해도 치유가 안 된다면 이제 다른 수술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죠. 급성 치열은 이 6가지 항목 중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은가 합니다. 즉 여기서 급성 치열을 2달간 치료했는데 낫지 않는다면 이미 이 급성 치열은 만성 치열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름 자체가 2달이 넘어도 낫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 평균 인제 저자에 따라 다른데 2달 약 8주 이상 치열이 존재할 때는 이 만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뭐 6주 더 짧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석 달 12주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8주를 기준으로 하는 의사들이 많죠. 그렇다고 인제 치열이 처음에는 깊이가 낮은데 찢어진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치열인데 그 바닥에 뇌관략근이 보일 정도로 깊게 치열이 발생하면 이거 역시 만성 치열이라고 하고요. 기타 인제 치열의 2차적인 병변, 즉 비우성 항문 유두나 최피, 즉 피부꼬리가 발생하거나 항문 음화염이 발생하거나 또는 치열이 원인이 되어 치루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에 이 6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한 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만성 치료라고, 이 중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면 급성 치료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열이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 뇌관략근까지 도달하면은 그때는 이제 만성 치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작게 찢어졌다가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고 크게 커져서 뇌관략근이 보일 정도 되면 깊은 치열, 즉 만성 치료라고 합니다. 비우성 항문 유두는 치열이 있는 그 상부에 염증을 줘 가지고 마치 콩나물 머리처럼 이렇게 혹 같은 게, 둥그런 혹 같은 게 발생한 것을 비우성 항문 유두라고 합니다. 치열의 밑에 쪽 피부가 쭉 늘어진 것은 채피 또는 피부골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치열이 오래되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항문 음화염은 이 치열 옆에 이제 항문 음화가 있는데, 이쪽에 염증이 옆에까지 보급이 돼 가지고 인제 번져서 확대돼 가지고 이쪽 항문 음화에도 염증을 일으키면 인제 항문 음화염이라고 하고, 이게 좀 심해지면 이 항문 음화하고 여기 치열하고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수 있습니다, 치루처럼. 또는 인제 치루가 이렇게 그 치열 바닥에서부터 어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한 요 위쪽에 한 1cm 정도 위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생기기도 하고 밑에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더 위에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구멍이 밑으로 뚫려 있으면은 치루라고 합니다. 근데 인제 관략근보다 더 표면에 있기 때문에 피하 치루이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치열에서 그 염증이 옆에 항문 음화까지 파급돼 갖고 이쪽에 염증이 있어 가지고 치루가 발생하면 관략근 간, 내관략근과 외관략근 사이를 관통하는 깊은 치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답니다. 어찌 됐든 이 치열이 있어서 이 치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12.5% 정도 된다.
꽤나 많죠. 10명 치열 10명당 1명 정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열의 비수술적인 치료는 변비나 설사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과 섬유질을 많이 드시고 또 운동이나 복부 마사지 또는 복식호흡 같은 거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변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화제를 쓰는 게 좋고, 만약 만성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거꾸로 지사제를 사용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기타 이제 치열이 있으면은 반사적으로 몸에 이제 더 찢어지지 않게 해서 몸에 반사적으로 관략근이 세게 수축합니다. 예, 관략근의 경련이나 또는 연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관략근이 너무 세게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치열이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나서야 되는데 보통 찢어지면 칼로 찢어진 상처는 보통 한 달 안에 낫는데 이 치열에 의한 상처는 길게 간 이유는 이 관략근 수축에 의해서 잘 낫지 않게 된답니다. 그래서 관략근 수축, 즉 경련을 이완시켜 주면은 더 치료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 관략근을 이완시키는 목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은 따뜻한 물에 항문을 당기면은 여름에 온도가 너무 더우면 온몸이 축 늘어지듯이 마찬가지로 항문을 따뜻하게 해 주면은 항문 관략근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치료에 도움이 될 거고요. 기타 이보다는 이제 약을 써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삼질산글리세린이라고 이런 연고가 있고요. 아니면 고혈압약 일종인데 칼슘 통로 기량제라고 니페디펜이나 딜티아젠 같은 것을 젤이나 크림으로 만들어서 바르기도 하면은 관략근 수축이 이완이 돼서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더 강력하게 이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 주사를 이 관략근에 주사하면은 이 관략근이 이완이 되겠죠. 그래서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인제 수술적으로 관략근 수축 때문에 인제 치열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닌데 치열 환자의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에서 관략근 수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이 관략근 이완을 해야 되는데 약이나 어떤 약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이제 뇌관략근 절개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절개술이라는 것은 절단하는 방법인데요. 일부를 주로 측방을 해야 좋답니다. 측방. 치열이 여가 있으면 여기를 바로 관략근을 잘라준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이 옆에 있는 이 관략근, 뇌관략근을 여기서 여기까지 긴데 상부는 내버려 두고 하부에 있는 뇌관략근만 이렇게 절단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술 시간이 짧고 효과가 아주 좋은 편인데 약 95% 정도의 치료 효율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작용은 변실금입니다. 측방 부분 절개술은 변실금 빈도가 1 내지 3.5% 정도 되고 뭐 일시적으로 발생한 변실금까지 합친다면 17%로 보고한 사람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 관략근을 절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변실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제 측방이 아니라 바로 이 치열의 후방 부분 절개술하거나 전방의 부분 절개술하면은 훨씬 이 변실금 빈도가 높아집니다. 또는 이 자르지 않고 그냥 손으로 여러 손가락 넣어 갖고 손가락으로 그냥 항문을 확장하거나 또는 기구를 사용해서 확장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군데가 조금씩 터지기 때문에 더 이 변실금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 등에서는 측방의 뇌관략근 이 부분 절개 수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제 유럽 등에서는 관략근 절단하면 괜히 의사가 그 퍼센트는 높지 않지만 이 변실금에 대한 그 책임 소재도 있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 치열 병소를 제거하는 즉 치열 절제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치열이 병변이 있으면 그 주변을 조금 더 건강한 데까지 잘라내 없애는 방법인데요. 이와 같이 잘라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체피도 있으면 체피도 제거하고 비우성 유도가 있으면 이것도 제거를 하죠. 예 인제 자르고 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제 낫는데요. 낫는 동안은 그 좀 피진물도 나고 좀 복잡하니까 빨리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항문 주변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이쪽 치열 부분을 잘라내고 바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식하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개면 주겠죠. 또는 이와 같았으면 이와 같이 잘라서 이어주는 즉 치열 절제술과 함께 피판 이식 항문 성형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쓰죠. 뇌관략근 절단술을 하거나 그게 이제 해당이 안 되면은 이와 같이 절제술과 항문 성형 수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치열 절제술을 하면은 변실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건가? 물론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보고한 사람도 있고요. 같은 사람이 뇌관략근 절개술과 치열 절제술을 동시에 이제 수명시 했는데 거꾸로 절제술이 더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의 인제 변실금은 가스만 새는 가벼운 변실금이어서 이제 그렇게 중요치는 않지만 어찌 됐든 절제술이라 해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즉 변실금의 발생 빈도는 수술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느 분이 어느 의사가 수술했냐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치열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2차 병변 즉 비우선 항문 유두를 남겨두고 이 관략근만 잘라주거나 여기만 절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수술 후 결과가 덜 좋답니다. 이것도 같이 잘라주고 항문 응환염이 있으면 이것도 제거하고 치료가 있으면 당연히 제거해야죠. 그다음에 체피가 있으면은 제거하는 게 낫죠.